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기 분야 필기 과정에 전력공학 과목을 강의하는 서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요,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그죠? 기본적인 개요와 전력 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요, 뭐 여러분들 가정집이나 또는 전기를 받아 쓰는, 그죠? 공장 또는 아파트, 빌딩 등 여러 이제 수용가가 있습니다. 이 수용가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이 전기를 받아 쓰게 되는 수용가에서 전기를 받아 쓰기 위해서는 이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전기 에너지를 수용가까지 수송을 하고 수용가 근처의 어떤 변전소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배분받은 전기 에너지를 이제 수용가에서 수전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계통의 흐름을 전력 계통이라고 하고, 이 전력 계통에 대해서 오늘, 그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받아 쓰는 수용가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계통에 대해서 다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이 전력공학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시면은요, 두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누어서요. 자, 발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발전 부분. 그리고 이 발전 부분은 실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자, 어떤 원리로 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차를 돌려서, 그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수력 발전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화석 연료, 그죠? 화석 에너지,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석유, 중유다, 그죠? 석탄이라든지 석유 등의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죠?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 그죠? 거기서 나타나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화력 발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자, 세 번째로, 원자 핵의 핵분열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태양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태양열 발전, 그죠? 태양열 발전. 다음,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력 발전, 그죠? 조력 발전. 다음으로 울진이나 영덕 지방에, 그죠? 이쪽 지방에 가게 되면은 큰 바람개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바람개비,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풍력 발전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내연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발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내부에 열병합 발전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발전이라고 하는데, 크게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그 외의 발전을 다 묶어가지고 원자력 및 기타 발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자, 전기를 만들었으면은 이 전기를 수용가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죠? 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개념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선이죠, 그죠? 전선이 수송을 하게 되는데, 실제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오는 전체 전선에도 이 전선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송전과 배전으로 나뉘게 돼요. 송전과 배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송전은 주목적이 뭐냐면은요, 송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수용가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즉 수용가 근처까지 보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송전 계통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멀겠죠, 그죠? 상당히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 계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 송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들은 자, 1장에 선로정수와 코로나란 것이 있어요. 선로정수와 코로나. 예. 이것들이 뭔지는 각각의 장별로 그죠? 이론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2장이 송전 특성이란 게 있습니다. 송전 특성. 다음으로 3장이 고장 계산. 1장의 선로정수들은 송전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수값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런 장이 되겠고요. 이때 이 선로정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의 송전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3장의 고장 계산에서는 전력계통을 운용을 하다 보면은 치락사고라든지 또는 단락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장에 대한 전류라든지 그죠? 또는 용량이라든지 등 예를 들어서 단락 전류나 또는 단락 용량이나 그죠? 이런 값들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장이 되겠고요. 4장이 이제 유도장애 및 안정도라 그래요. 유도장애 및 안정도. 장해라고도 하고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 유도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송전계통에 전압을 실어가지고 수송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라든지 약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이나 약전선에 어떤 노이즈라든지 그죠?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발생을 하는지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4장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 5장이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는 자 앞에서 자 단락 사고나 고장, 지락 사고 등의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자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그죠? 그 보호가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장에 대한 보호가 또 틀려집니다. 그리고 고장 발생 시에 건전상 그죠? 예를 들어서 일선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일선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상에 전위 상승이라든지 이상전압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상전압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준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전력계통의 대지 전위를 저하시킨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중성점 접지 방식에는 어떤 접지 방식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5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6장이 이제 이상전압 및 개폐기라 그래요. 자, 이 이상전압 및 개폐기에서는 계통에 전압을 실어가지고 수송을 하다 보면은요, 이 계통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죠? 선로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적인 원인,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벼락이다, 그죠? 벼락 같은 이런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전압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는 자, 이 이상전압을 방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들, 예를 들어서 피뢰기라든지, 그죠? 또는 차단기라든지, 서지 흡수기라든지, 이런 어떤 방호장치들, 또는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또 보호 개전기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보호 개전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배우시게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장이 전선로라 그래서 실제 이제 뭡니까? 전기, 그죠? 송전,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뭡니까? 수용각까지 오는 선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는 선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시설이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선로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송전계통에서 다루게 되는 이 내용들이 원래는 송전계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송전과 뒤에 보시게 되는 배전, 그죠? 전체적인 어떤 전력계통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지만 특히 송전계통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랬어요. 거리도 길고 전압도 상대적으로 이 송전계통이 전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높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배전계통보다는 송전계통에서 이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져서 그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송전계통에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